오늘 3월 28일이고요. HTML하고 CSS에 대해서 이제 최종 정리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CSS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각종 속성들하고 그 다음에 각종 값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속성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효과 하나를 가져오는데, 이게 얘네가 몇 개씩 모이기 시작하면은 좀 생뚱맞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좀 덜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지 만들면서는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CSS만으로도 충분히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이제 CSS라고 하는 형태 자체가 코드 작성 과정에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만약에 내가 똑같은 모양을 두 군데, 세 군데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일단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코드 양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CSS 코드를 어떻게든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요. 한 번에 작성한 코드를 막 두 번, 세 번 재탕해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발전돼서 나온 게, 처음에 나왔던 게 레스라고 하는 애예요. 레스라고 하는 걸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이게 코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강 이라고 하는 색상을, 진짜 완전 순정 빨강은 아니겠죠. 샵 뭐 FF2100 이런 식으로 색상을 만들면 다른데 코드 블록에 그냥 빨강이라고만 입력해주면은 이 값이 가서 이렇게 딱 지정되는, 이런 식으로 좀 몇 가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CSS가 아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웹브라우저는 오직 얘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얘를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둡니다. 근데 레스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땐 되게 괜찮았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CSS랑 구문 생김새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서 못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모 비슷하게 하니까 얘를 한 번 더 개선해서 SASS라는 거를 만들어요. 얘도 코드를 작성하면은 변환해야 된다라는 규칙은 동일한데, 그나마 개선이 된다고 좀 난이도를 다운그레이드 시키긴 했는데 여전히 CSS와 차이가 큽니다. 얘네들은 기존 CSS와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SCSS라는 애로 또 만들어요. 얘는 드디어 한 번 작성한 코드를 여러 군데에서 재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CSS와의 코드도 상당히 흡사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살아남은 버전이 얘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CSS 코드로 변환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잘 쓰면 CSS 코드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율성이 좀 많아져요. 그리고 CSS 선택자를 표기하는 방법도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근데 이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노드 뭐 JS라는 애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웹팩이라고 하는 애도 설치를 하고, 뭐 이것저것 설치할 게 되게 많아요. 설정할 것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왜 시커먼 창 열어갖고 명령어 치는 거 있죠. 그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괜찮은데, 이 편의성과
요 변환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진입장벽, 이거를 저울질할 때 이 변환 과정을 굳이 공부하면서까지 얘를 써야 될 만큼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드디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요. 익스텐션을 설치하면은 우리는 SCSS 코드를 작성하면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도 이 변환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게 돼요. 그럼 이제 드디어 써볼 만한 환경이 된 거죠. 이제 CSS나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거를 진짜 하드코어하게 공부하면은 이 웹팩이라고 하는 애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얘가 세팅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세팅하지 않고서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웹팩이라는 걸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예전엔 다뤘는데 지금 다 다 잊어먹었거든요. 안 쓰니까 잊어먹죠, 사람이. 그래서 우리도 쉬운 길로 갑시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제 SCSS를 처리하기 위한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이렇게 처리를 자동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레슨은 거의 지금 사장되었고요. SASS랑 SCSS는 많이들 한 세트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SCSS의 코드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앞으로의 그 페이지 작업에 얘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요 단원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두 개 정도 페이지 작업을 할 텐데, 보통 이제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 구조는 사실 자기 맘이에요. 뭐 딱히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오픈소스, 외국에 돌아다니는 소스나 뭐 다른 웹사이트들이랑 좀 뒤져보니까 사람들이 아름아름 이제 서로 베끼면서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모르게 폴더가 슬슬 비슷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 작업할 때, 이건 제가 작업할 때 쓰는 기본 폴더 구조인데요. 일단 HTML 파일들은 뭐 계속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거랑 별도로 HTML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재료들이 있죠. 그 재료들을 리소스라고 합니다. 리소스라 함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을 뜻해요. 에셋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재료들을 다 모아놔요. CSS 파일 들어가는 폴더, 만약에 웹 폰트를 내가 직접 다운받아서 쓴다 라고 하면 폰트라고 하는 폴더에다 따로 넣고요. 헬퍼랑 JS는 아직 우리는 안 써요. JS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대한 거고요. 헬퍼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이제 저장할 폴더예요.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상태고요. 이미지 파일들은 이 안에 img 그리고 SCSS, 여기에서 코딩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의해서 여기로 자동으로 변환된 CSS 파일들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HTML은 이 CSS에 있는 파일들을 참조하게끔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CSS 작업을 위한 익스텐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까셔야 되는데요. 라이브 SASS 컴파일러, SCSS라며 아까 얘네 같은 세트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실행시킨 다음에 익스텐션 쪽에서 라이브 SASS 까지만 검색하면 라이브 SASS 컴파일러라는 애가 떠요. 라이브 SASS 컴파일러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 취소한 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뜨고 있죠. 그 밑에 있는 거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SCSS 포매터. 이건 저도 아직 안 깔았네요. 얘를 설치하면은 이제 코드에서 그 소스 코드 주정렬 같은 거 자동으로 하는 기능을 이 파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설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설정 방법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익스텐션을 깔고 나면 그 SCSS가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인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익스텐션을 깔고 나면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서 와치라고 키워드 검색하시면 라이브 SASS 와치 뭐 이렇게 메뉴가 뜰 거예요. 얘를 이제 선택을 딱 하시면은 화면 밑에 출력이라고 뜨면서 이제 와칭이라고 떠요. 이 상태를 해 놓으시면은 이제 가동 준비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SCSS를 코딩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SCSS가 어떤 건지를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 샘플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이건 여러분들 실습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도우려는 목적이에요. HTML 파일 하나 만들게요. 뭐 test.html이라고 만들게요. 네, 아직 sh 폴더는 안 건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 관련해서 설정해 놓은 게 좀 있어서 설정 값을 좀 빼고 시작할게요. 라이브 저 여기 설정 값을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 설정을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도 막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설정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test.html 하나 만들었고요. 기본 HTML5의 기본 코드를 만들게요. 자, HTML:5 요거 선택하시면은 기본 코드 구조가 생겨요. 이런 코드 자동 작성 기능은 제가 여태까지 웬만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습 단계지 실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툴에 의존하는 거는 제가 계속 언급을 좀 최소화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CSS를 이제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링크 rel 스타일 시트 href 속성으로 뭐 test.css 이런 파일을 참조하겠다라고 하면, 근데 이 파일이 지금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아직. 자, 라이브 서버 같이 띄워놓고 볼게요. 자, 뭐 h1의 클래스는 점 타이틀 제목입니다. 그 작성하면 보이겠죠? 아직까지 CSS 파일은 없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 이제 파일을 만드는데 test.css를 만드는 게 아니라 SCSS를 만들 겁니다. h1도 있고요. div 클래스 패런트 안에
div 클래스 차일드. 뭐 이렇게도 만들어 볼게요. 딱 요 정도만 놓고 하죠. CSS에 대해서 실전으로 작업할 때 ID도 쓸 수 있고 클래스도 쓸 수 있죠. ID를 넣으면 이제 샵으로 들어가잖아요. 실전 작업이라고 한다면 ID는 봉인하세요. 그냥 클래스만으로 하세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막 공부 시작하는 단계에서 방법을 이것저것 알려주면 되게 혼란스러워요. 웬만하면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론 ID건 클래스건 모두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CSS는 얘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어떤 태그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자바스크립트는 얘를 동작시키게 해요. 동작을 부여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CSS는 자기가 꾸며줄 대상을 선택자, 셀렉터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제어할 대상을 가져오죠. 이 셀렉터라고 하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이 공유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웬만하면은 ID 값에 의한 제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클래스 방식도 안 쓰는 건 아닌데 웬만해서는 ID 값으로 제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셀렉터라는 부분을 얘네 두 개가 공유를 하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CSS는 클래스로만 쓰고 자바스크립트는 ID 기반으로만 접근을 하자 라고 하면 완전 영역이 딱 나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제 CSS는 클래스 기반으로만 많이 해요. 자, 그럼 제가 text.scss의 타이틀에 대해서 부여할게요. 점 타이틀 칼라는 샵 F6600 이렇게 하고 콤마,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 여기까지 그냥 CSS랑 똑같죠? 아, 칼란드 제가 왜 따옴표로 묶었을까요? 똑같죠? 근데 잘 보세요. test.scss죠. HTML은 CSS를 참조시켰죠. 제가 이 파일을 작성하는 동안 자동으로 test.css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자, 파일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제가 여기서 폰트 사이즈는 36픽셀이라고 저장하고 엔터를 치면요, 파일이 바뀌죠, 자동으로. 이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 우리가 라이브 SCSS라고 설치한 걔가 해주는 일이에요. 코드를 자동으로 변환해줘요. 근데 이거 봐서는 별로 차이를 모르겠는데, 그쵸? 지금 똑같잖아, 코드가. 주석 하나 더 들어있을 뿐이지 사실 똑같잖아요, 지금. 자, 이제부터 SCSS와 CSS의 본격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얘를요, CSS로 이 자식입니다에 접근을 시키고 싶으면 CSS는 이렇게 코딩을 할 거예요. 점 페런트 안에 점 차일드, 아니면 점 페런트 띄고 점 차일드. 뭐가 됐건 상관없겠죠? 어차피 자식이냐 자손이냐니까. CSS는 이렇게 코딩을 할 거예요. 선택자 만들 때. 근데 SCSS는 점 페런트 안에, 진짜 페런트 안에 점 차일드예요. 위드스는 오토, 헤이트는 300픽셀, 백그라운드 칼라는 샵 FF00. 이렇게. 페런트 안에 차일드, 진짜 페런트 안에 차일드가 들어가요. 페런트
그냥 HTML 구조대로 선택자를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CSS 파일에서는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SCSS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색상. 자, 뭔가 색깔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요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색상 정할 때 저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게 색깔 안 만들죠?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죠? 저는 그냥 예제용으로 외워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딱딱 끊어지는 색깔 값을 쓰지만, 실제로 디자인할 때 보면 색상을 좀 약간 이렇게 좀 느슨하게 값을 만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색상을 쓸 때 아마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색상을 매번 그때그때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네이버 하면 무슨 색 떠올라요? 초록색, 그쵸? 다움 하면 주황색, 카카오 하면 노란색. 웹사이트들만은 자기들만의 테마 색깔을 가져가요. 그 색깔을 베이스로 해서 몇 가지 한 서너 개 정도 추가. 그러니까 웹사이트 하나 만들 때 색상을 5가지 이상 잘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컬러 팔레트라고 하는데, 어도비 컬러 같은 데 들어가면은 몇 가지 이렇게 내가 색상들을 골라서 색상 팔레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첫 번째 테마는 이거고, 두 번째 색상은 B 선택한 다음에 얘구나. 두 번째 색상은 뭐 요거, 세 번째 색상은 뭐 이렇게 색깔을 잡으면은 다른 색깔들이 반응해서 어울리는 색을 찾아줘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테마를 만들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색상 값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색상 값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고, 지금은 여기 왼쪽에서 유사라고 선택되어 있으니까 계속 비슷한 색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단색, 한 가지 색깔 톤에서 이렇게 명도와 채도만 바꿔서 색상톤 만드는 거. 삼각형, 이거는 이제 삼각형 관계에 있는 색상 테마 만들기. 보색, 서로 반대되는 색상으로 만들기. 이렇게 해서 색상 테마를 여러분들만의 표현하고 싶은 느낌을 만드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예요. 우리 숙제란 얘기는 아니고 웹사이트 만들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단계예요. 다짜고짜 작업하는 건 아니에요. 늘 그렇지만 이런 게 어도비 칼라라는 사이트입니다. 늘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지만, 아마 더 이쁘게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자, 여기 테마 추출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그 이미지로부터 적절한 색상 값들을 뽑아주는 사이트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림을 그렸어. 그 그림의 색깔 느낌대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여기다 업로드 하시면 돼요. 사진도 되겠죠. 이거는 그라디언트를 추출한 도구. 접근성 도구는 색깔 이렇게 직접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는 거. 그래서 색상 1, 테마 추출, 그라디언트 추출, 요거까지 아마 되게 많이 쓰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슷한 걸로 또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컬러 팔레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컬러 팔레트를 참조하셔도 되겠죠. 이거는 맨 위에 검색 나왔던 게 어도비 컬러였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사이트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등록되어 놓은 이렇게 컬러 팔레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내가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색상 조합에는 뭐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칼라바다라는 사이트예요. 그 밖에 뭐 다른 사이트들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뭐 제가 컬러리스트까지는 아니니까 요 정도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색상을 하나 이렇게 골랐다고 치자고요. 자, 뭐 퍼플 계열로 이렇게 쭉 색상을 쭉 뽑아봤어요. 유사로 갈까? 자, 이렇게 색깔 5개를 뽑았어요. 자, 그럼 이 색깔한테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래요? 이렇게 복잡한 색상의 이름을 뭐 노랑이라고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뭐라고 부르기는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자, 노랑, 빨강, 보라, 파랑, 초록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웹사이트 만들면서 빨강색으로 그려 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이 복잡한 색상 값을 써야 돼요. 이런 거 사람이 못 외우잖아. 그래서 SCSS는요, 저런 값들을 미리 등록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달러를 써요. 달러, 레드, 콜론, 색상값. 그 다음에 이번엔 얘를 노랑이라고 합시다. 달러, 옐로, 콜론, 색상값. 얘는 퍼플이라고 할게요. 달러, 퍼플, 콜론, 색상값. 달러, 블루, 콜론, 색상값. 이게 완전 파랑은 아니지만 편의상 블루라고 부르자 이거예요. 얘는 그린, 달러, 그린, 콜론, 색상값. 자, 이렇게 코드를 짜고 나면은 앞으로 색상값 주고 싶을 때 저 미리 등록해 놓은 값을 쓰시면 돼요. 달러 레드. 여기는 백그라운드 달러 그린 이라고 작성을 하면 CSS 파일에서는 그 자리에 내가 정한 색상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웹페이지는 알아서 그 색깔들이 적용이 되겠죠. 사실 SCSS가 이거 말고도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영역의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 삽질 되게 줄 거예요. 요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그 다음에 플러스 가능형 앱을 만들 때 들어가는 코드는 굳이 외우지 마시고 이따가 제가 코드 기본 템플릿 드릴 테니까 잘 보관하고 있다 맨날 그냥 복붙해서 쓰세요. 자, 이게 SCSS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asset 폴더 안에 아까 sh 폴더 안에 scss라는 폴더에서 이제 작업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scss랑 css라는 파일이 같은 폴더에 생겨요. 자, css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은 제가 지금 지울게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scss를 저장할 때마다 같은 폴더에 생겨요. 이게 좀 지저분한 거야. 분류해 놓고 싶은 거야. 자, 일단은 CSS 파일들은 다 다시 지울게요. SCSS만 남겨놓고. 자, 지웠어요.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맨 밑에 톱니바퀴를 누르고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설정 화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내가 클릭하고 입력하는 형태인데 좀 복잡한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 상단에 종이 모양의 아이콘에 이렇게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은 이 환경 설정의 원소스가 나와요. 툭 하면은 저는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아마 얼마 없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오늘 리드미 파일에 보면은 내용 있죠? 맨 밑에 설정 내용. 요거를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이 설정 파일에 뭔가 기존의 항목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쉼표 하나 추가하고, 기존의 설정 내용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쉼표 하나 입력하고 엔터 쳐서 복사한 걸 붙여주세요. 그리고 저장. 자, 의미가 뭐냐면요, 물결이라고 하는 애는 현재 SCSS 파일이 있는 폴더, 물결은 현재 내가 작성하고 있는 파일이 있는 폴더, 점점 슬래시는 뭐였죠? 위로 한 칸 올라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SCSS란 폴더 기준 위로 한 칸 올라가요. 그럼 여기 위에서는 이런 애들이 쭉 같이 있네요. 자, 이 중에 CSS라는 폴더, 이 안에다 넣으란 얘기예요. 저장되는 폴더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네임은 파일의 확장자인데, 이게 미니라고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제가 SCSS를 뭐라도 하나 글자 수정하고 저장하면 다시 만들어져요, 파일이. 자, 저장하면은 여기에 HMCSS 밑에 잠깐만, 요거는 좀 잘못됐나 보다. 설정 방법이 조금 바뀌었네요. 자, 어디 다시 만들어진 폴더가 나오니까, 아, 오케이. 자, 설정 요거는 바꿔야겠네요. 제가 리뷰 파일 조금 이따 다시 배포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이브 패스는 VS 코드가 열고 있는 작업 폴더 하위의 폴더 경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18번 SCSS라는 폴더를 직접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작업 폴더 하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폴더를 직접 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에셋 밑에 CSS다. 내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고 있는 폴더 그 밑에 에셋 안에 CSS.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안에 파일들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하면은 이렇게 저장할 때마다 파일이 생기죠. 자, 여기 설정해 보면은 포맷에 컴프레시드라고 돼 있죠. 이 컴프레시드가 뭐냐면은, 보통 CSS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컴프레시드가 붙으면 이렇게 돼요. 모든 줄바꿈과 띄어쓰기를 다 없애버려요. CSS라고 하는 거는 웹상에서 맘만 먹으면 남의 사이트 CSS 보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 볼 수 있으면 봐봐 라는 심산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컴프레시드, 압축된 파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들은 보통 파일 이름하고 확장자 사이에 민이라는 글자를 붙여요. 그래서 민자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된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CSS 원문을 보고 싶다라고 실제 CSS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두 개를 잠깐 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민자가 없는 이렇게 정동된 주석까지 다 살아있는 CSS가 만들어져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SCSS 말고 그냥 CSS는 잘 안 보게 돼요. 자, 그러고 이제 얘를 한참 쓰다 보면 밑에서 이렇게 계속 뭐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창이 떠요. 이게 좀 귀찮거든요. 창을 닫아도 뭔가 이렇게 저장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떠요. 자, 이건 다시 원래 설정창에서 라이브 SS 컴파일러 얘를 선택하면 왓치온 런치를 선택하면은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할 때마다 이 라이브 SS 컴파일러 요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하나 체크합시다. 자, 리드미 추가할게요. 아니면은 설정 다 끝나면은 여기 안에 내용 들어가니까 그냥 요 설정 내용 코드를 그냥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려도 되겠네요. 요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디 있었는데 show output window on 에러. 자, show output window라는 약간 밑에서 창 뜨는 건데 이거를 기본값이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럼 매번 뜨는 거고, 에러라고 하면 내가 코드를 잘못 작성했을 때만 밑에서 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옵션이 추가되죠. 요거까지 덧붙여서 리드미 파일을 재배포할게요. 그게 차라리 낫겠네. 기존의 설정 항목이 있다면 마지막 행 뒤에 콤마를 추가하고 덧붙임, 네,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네임과 그 다음에 포맷 설정은 CSS 변환 시 모든 줄바꿈과 띄어쓰기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작업 도중에는 해당 설정 값을 삭제하고 최종 버전 배포 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능숙해지면 항상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SCSS 코드를 보고 내가 CSS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CSS가 어떻게 바뀌는지 검사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CSS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꼭 봐야만 이해가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그 설정을 잠깐 빼놔도 상관없겠죠. 자, 해서 요 리드미 파일을 다시 배포를 하죠. 자, 요 리드미 파일만 다시 배포했으니까요. 요 설정값만 복사해서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 넣으시고요. 그럼 이제 어떤 건지는 확실히 감이 왔죠. 이거 말고도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들을 이제 실습 코드 보면서 한번 작성을 할 거고요. 일단은 설명이 거의 45분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합시다. 지금 45분인데요. 55분까지 10분 쉬면 55분이니까 조금 애매하니까 8시까지 쉴게요. 네, 조금 이따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로 했었던 파일을 삭제하고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CSS 파일들도 삭제를 할게요.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을 전부 다른 폴더에다 복사를 해놓고 작업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몇 가지 단계가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예제라서 한꺼번에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index.html은 style.min.css라는 파일 하나만 참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style.scss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어요. 얘가 변환이 되면은 css 폴더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할 건데,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주 이제 사용하는 색상들을 미리 키워드를 등록을 할 거예요. 뭔가 이제 값을 저장해 놓고 그걸 매번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수학에서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들어가면 이런 얘기 한참 많이 들었겠지만,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x가 5다, 뭐 x가 6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x가 다 6이 되는 거잖아요. 미리 이렇게 정해놓는 애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색상을 정의할 건데, 공통적으로 쓰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페이지에만 적용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많이 쪼개서 많이 써요. 자, 새 파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colors.scss. 얘는 색상만 정의한 파일이에요. 자, 이 파일에서 색상 값을 이제 변수라는 형태로 지정을 합니다. 자, 레드, 그린, 블루, 오렌지, 옐로, 핑크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면 colors.min.css라는 파일이 생기겠죠. 근데 보면은 얘네들은 정식 CSS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변환된 결과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tyle.scss를 만들 건데, HTML은 이렇게 돼 있어요. 클래스는 되게 단순하게 돼 있어요. 일단 얘를 라이브 서버로 띄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다른 파일에서, 특정 파일에서 다른 SCSS를 끌어올 수 있어요. 골뱅이 임포트란 구문을 씁니다. colors.scss의 내용을 이 안으로 끌고 들어와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한 요 변수들을 이 파일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my scss HTML의 제일 큰 박스가 요거거든요. 자, 얘한테 width 100% margin auto. 자, 지금부터의 CSS는 그냥 막 적는 겁니다. 자, 주석의 형태가 두 가지로 늘어요. 일단 기존의 CSS에서 쓰던 요 형태는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슬래시 2개짜리도 돼요. 차이가 슬래시 2개짜리는 한 줄만 쓸 수 있어요. 여러 줄 쓰려면 라인마다 이렇게 2개씩 들어가야 되고요.
슬래시 별은 이 안에서는 여러 줄을 쓸 수 있어요. 취향껏 쓰시면 됩니다. 자, 테두리도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럼 여기 테두리 들어갔죠? 여백도 줘볼게요. 자, 근데 위드스를 100%로 주고 패딩하고 보더를 줬으니까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크롤이 생긴 거죠. 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주면은 보더하고 패딩이 안쪽으로 잡혀 들어가니까 가로로 스크롤 생기는 일은 없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색상 값 보면은 핑크라는 값을 끌어왔죠. 이 핑크라는 값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골뱅이 임포트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 파일의 내용을 얘가 끌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가 있어요. my scss에 콜론 애프터 가상 클래스라는 거 했었죠. 가상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and를 써요. 혹은 my scss와 hello라는 클래스가 같이 있다. 이렇게 뭔가 뒤에 바짝 붙어있는 애를 표현할 때는 and를 써요. 그래서 and 콜론 애프터, 이 의미가 my scss.after라는 뜻이에요. 자, 애프터라고 하는 거는 종료 클래스의 직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료 태그의 직전이라고 그랬습니다. my scss가 지금 요 div잖아요. 이 div 태그 기준으로 애프터라 함은 종료 태그 직전, 여기를 뜻해요. 여기가 애프터예요. 플로팅을 쓸 때는 부모 태그가 끝나기 전에 그 플로팅을 오프시키는 처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플로트 속성을 오프시키는 코드를 넣겠습니다. 컨텐트는 모바일이라고 하나 적어놨어요. 단어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바일이라고 단어 하나 적어놨어요. 자, 밑에서 .my scss 박스라고 정의할게요. 얘가 my scss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녀석의 의미는 .my scs에서 .my scss 박스라는 의미의 선택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선택자 표기하는 법만 잘 이해해도 SCSS는 반은 먹고 들어가요. 반이 뭐야? 70%는 먹고 가요. 자, 이 안에서 마우스 커서를 포인터, 마우스 커서 포인터는 마우스 올렸을 때 링크처럼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플로트 레프트. 그럼 얘네들이 다 레프트로 다 모이니까 가로로 배치되겠죠? 플렉스를 다루긴 했는데 사실 저도 플렉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자, 각각의 애들을 보면은 요걸로 지금 배치하는 공통 특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특성은 이 클래스로 또 따로 주는 거예요. 요거를 선택자로 표현하면 .my scss랑 레드가 같이 있으니까 붙여서 레드, 붙여서 표현하면은 특정 항목을 자세하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렇게 바짝 붙어 있는 거를 SCSS는 AND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my SCSS에서 .red 라고 걸면 이 선택자의 의미는 .my SCSS 안에 .my SCSS 박스 .red가 되는 거예요. 선택자의 의미가.
자,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강으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드스는 일단 20%만 줘놓읍시다. 그리고 헤이트는 64를 줍시다. 네, 이렇게 하나 줘놨어요. 자, 그러면은 레드가 하나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 그린도 배치합시다. 그린 색상 값을 점 그린으로 따올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해 가는 겁니다. 클래스가 레드, 그린, 블루, 오렌지, 옐로, 핑크거든요. 이거 그냥 쭉 갈게요. 자, 레드, 그린, 블루. 달러 블루니까 아까 파란 색깔 정리해 놓은 거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블루는 달러 블루 아무 상관없어요. 클래스 이름이 블루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오렌지. 자, 오렌지 박스까지 생겼어요. 선택자 이름은 여기 오렌지가 된 거죠.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을 깔았더니 색상 단어값도 이렇게 컬러링이 되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옐로, 핑크. 옐로, 네, 노란색 박스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핑크. 자, 20%씩 줬으니까 나머지 거는 이렇게 몰려놨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정도까지만 짜도 사실 훌륭해요. SCSS 요 정도만 활용해도 돼요. 저도 실제로 쓰라 그러면 거의 요 정도만 써요.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 다른 기능도 봐야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사이즈 지정하는 요 부분이 다 똑같이 들어가죠, 코드가. 그쵸? 반복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구문이 있다면은 요만큼의 구문을 묶어놔요. 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파일 하나 새로 만들게요. common.scss. 다른 파일을 끌어올 때는 임포트 구문 쓴다 그랬죠? 골뱅이 임포트 common.scss를 끌어와라 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뭘 작성할 거냐? 여기저기 반복적으로 등장해야 하는 구문들을 묶을 거예요. 그걸 믹스인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함수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 키워드는 날리셔도 되고요. 요거 두 개는 코딩하면서 얘기해보죠. 자, 믹스인을 정의하는 방법은 골뱅이 믹스인 my 믹스인이라고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괄호를 열고 닫고 중괄호를 엽니다. 자, 여기서 이제 mycalc라고 하는 값을 하나 또 미리 정의를 해요. calc라는 수치값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CSS의 모든 속성들은 이렇게 특정 키워드에 미리 박아놓을 수 있어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얘를 갖다 끌어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위드스 속성이 100픽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100픽셀이라고만 넣을 거면 굳이 이렇게 따로 잡을 필요 없긴 해요. 여기 사이에 뭐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해놓은 거예요. 자, CSS 작업하다 보면 좀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위드스 헤이트 같은 걸 내가 계산해서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계산이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별이고요. 나누기는 슬래시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32픽셀 곱하기 264픽셀이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도 넣을게요. 자, 모든 속성이 변할 때 0.3초에 걸쳐서 변화라고 했고요. 이지인이에요. 네, 점점 느리게. 얘가 적용될 게 어떤 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항목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스케일을 1.2배로 키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드스 100픽셀, 높이 64픽셀, 트랜지션,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트랜스폼 걸어라 라고 하는 이마만큼의 코드를 여기서 임포트 했죠. 그럼 이제 저 코드 덩어리를 내가 갖고 올 때는 어떻게 갖고 오느냐? 자, 제가 아까 믹스인 이름을 마이 믹스인이라고 적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지우고 이 안에서 include mixi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my mixin에 지금 요만큼 적어놨죠. 그쵸? 얘가 이 자리에 복사 붙여넣기 된 것처럼 들어가요. 실제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동작을 해요.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점 레드에 마우스 올렸을 때 이거. 오케이? 한 번만 들어가는 코드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군데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면은 이렇게 놓으면 모든 곳에 저걸 다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잠깐 비주얼 스튜디오 설정을 좀 맞출게요. 그 CSS 바뀐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마이 믹스인이라고 하면 CSS에서는 그 구문이 이렇게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들어가요. 선택자까지 만들어지면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들어가요. 똑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여러 군데에 집어넣어야 될 때 믹스인이란 단위로 묶어서 include라는 걸 시키면은 계속해서 반복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정을 되돌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자, 지금 만든 게 F는 2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믹스인이 F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F의 X는 X 더하기 5. 그러면 얘를 부를 때 F에다가 5를 주면은 결과값은 10이 되고요. F에다가 10을 주면 결과값은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믹스인을 부를 때 내가 어떤 조건값을 줘서 얘가 매번 다른 결과를 뽑아내게끔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걸 이제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매개 변수, 파라미터, 뭐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용어가 그대로 들어가요.
다시 common.css요. 사이즈라는 이름의 조건값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calc는요 100픽셀 곱하기 달러 사이즈라고 부여하면 요 calc 값은 100픽셀 곱하기 사이즈가 될 거고, 사이즈 값에 따라서 위드스가 계속 바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1, 2, 3, 4, 5, 6이라고 주면 결국은 100, 200, 300, 400, 500, 600이 됩니다. 100, 200, 300, 400, 500, 600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공부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기왕 하는 김에 끝까지 갑시다. 조건 분기도 돼요. 파라미터 사이즈에 따른 조건 분기. 골뱅이 if 만약에 달러 사이즈를 자, 저 퍼센트가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거는 얘기를 해줘야겠다.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퍼센트는 나눗셈의 나머지예요. 자, 사이즈가 3으로 들어왔다 칩시다. 그럼 3%이라고 하면은 3 나누기 2 하면은 2, 1, 나머지 1이죠. 그럼 요 결과는 1이에요. 이퀄 두 개는 같다. 느낌표 이퀄은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느낌표 이퀄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자, 그럼 만약에 사이즈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이거는 짝수라면을 뜻해요.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그러면 calc는 원래 이 calc 값보다 50을 키울 겁니다. calc에 50 픽셀을 더해서 다시 덮어 씌워요. 자, 여기 뜻이 만약 달러 사이즈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골뱅이 else. 골뱅이 else의 뜻은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홀수라는 뜻이겠죠? 그때는 calc는 그냥 원래 calc 그냥 써라 라고 하면은 사이즈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이제 저장을 하면은 홀수 짝수니까 사이즈가 하나 걸로 하나씩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조건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여기 만약에 뭐뭐 하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다면 그렇지 않고 요렇다면 그렇지 않고 저렇다면 이렇게 조건이 세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else if라고 해서 조건을 또 써요. 사이즈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그러면 CALC는 $CALC 더하기 100픽셀 그렇지 않고 만약 $사이즈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이렇게 뜻이 돼요. 그러면 사이즈가 좀 더 다채롭게 나오겠죠. 자바스크립트를 다루지 않는 상태에서 요 개념과 이 조건값의 개념과 요 조건 분기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이거 어려우면 이거 지금 버려도 돼요. 저도 실제로 CSS 하면서 이렇게까지 잘 안 해요. 그냥 믹스인이라는 거 괄호 안에 뭐 없고 그냥 그 어떤 코드 덩어리만 그 자리에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여러 덩어리를 내가 재탕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익숙해지면 코드 효율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기능이니까 제가 정리하긴 했지만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부담되면 그냥 버리세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responsive.scs입니다. 반응형 웹을 위한 미디어 쿼리를 만들 거예요. 우리 전에 미디어 쿼리 공부했는데 여러 가지 구간별로 CSS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거를 구사하는 코드 자체가 되게 길잖아요.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엔드 막 사이즈 정하고 민 맥스 막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런 거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아예 단축키를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자, 이건 저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매번 주구장창 쓰고 있어요. 반응형 웹을 위한 게 해상도 구간을 쪼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최적화된 거더라 라고 미리 산정해 놓은 구간이 있어요. 그게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잡느냐 모바일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데스크탑 퍼스트냐 모바일 퍼스트냐로 이게 작업 방법론이 나뉘는데요. 요즘은 모바일 퍼스트가 대세예요. 그래서 0부터 600까지는 이거 적용하고 요거 그 다음에 768 그 다음에 992 그 다음에 1200 그 다음에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까지가 폰 구간으로 치고요. 스몰도 잘 안 써요. 요즘 600짜리 폰 없어요. 기기가 좋아져서. 요 구간을 태블릿으로 치고 이 구간은 노트북, 이 구간은 데스크탑 이렇게 쳐요. 자, 그래서 엑스트라 스몰 디바이스 엄청 작은 거 폰 가로 600픽셀 이하 600픽셀부터 작은 거. 자, 미디어 온리 스크린 앤드 맥스 위드스 최대 크기는 브레이크 포인트 스몰 이 사이즈를 잡은 거예요. 그럼 0부터 최대 600까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XS라고 네이밍 시켰습니다. 엑스트라 스몰. 그 다음에 스몰 포트레이트 태블릿 세로 혹은 라지 핸드폰 600픽셀 이상인 거죠. 자, 얘는 민 위드스 브레이크 포인트 스몰 되게 큰데 거기서부터 600까지. 자, 그 다음 믹스인 MD 미디엄 랜드스케이프 태블릿 가로 모드 그리고 768 이상 최소 사이즈 브레이크 포인트 미디엄. 자, 랩탑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 얘는
990 이상 브레이크 포인트 라지 LG. 그 다음에 XL 엑스트라 라지 겁나 큰 해상도 민 위드스 브레이크 포인트 엑스트라 라지. 이렇게 미디어 쿼리를 정하고 컨텐트를 이렇게 잡아요. 얘네들 다 믹스인으로 잡아요. 이 코드는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진짜 잘 보관하세요. 저도 외국 사이트 뒤적뒤적 하면서 겨우 만들어 놓고 그냥 맨날 복붙해서 쓰고 있어요. 요 구간의 의미만 이해하세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responsive.scss를 참조하고 나면은 자, my SCSS부터요. include MD 해놓고 속성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패딩 크고 여기 간격 잘 보세요. 좀 더 들어가면 작아지죠? 좀 더 들어가면 패딩이 아예 없어지죠. 그쵸? 패딩 5픽셀.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거는 딱히 미디어 쿼리를 정하지 않다면 모든 디바이스예요. 거기서 내가 요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만 요렇게 정해주고 싶다. 그리고 요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만 요렇게 접어주고 싶다. 만약에 include MD만 있다면 모바일의 상도에서는 패딩이 5인데 MD가 아까 보면은 그 랜드스케이프 태블릿 가로 모드였어요. 스마트폰 사이즈랑 세로 모드 태블릿까지는 패딩이 5로 들어가다가 이제 태블릿 가로 모드가 될 때쯤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패딩이 25로 커요. 그리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잡는 거는 이렇게 코딩하고 내가 어떤 구간에서 이걸 잡아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명시한 구간 이상으로는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미디어 쿼리라는 거 구간을 다 쪼개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핸드폰을 기준으로 만들지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만들지를 먼저 정해놓고 일정 사이즈 이상 될 때는 이렇게 해라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태블릿 가로 모드가 되면 그때부터 패딩 커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더 큰 사이즈까지 이대로 가는 거지. 그쵸? 근데 태블릿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데스크탑으로 가서는 좀 더 키우고 싶어. 그러면 구간을 하나 더 잡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거를 기준으로 코딩을 하고요. 그게 데스크탑까지 계속 유지돼도 된다. 주로 색상 같은 거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코딩하면 되는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기준으로 코딩하고 내가 일정 구간에서 커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간을 잡으세요. include로. 그러면 그 속성들만 이제 특정 해상도에서 발동을 할 거예요. 작은 거를 기준으로 점점 키워가면서 잡는 이런 스타일을 모바일 퍼스트라고 해요. 요즘 작업 대세예요. 왜냐면 요즘 서비스 형태가요. PC 사이트 없어도 스마트폰 사이트부터 먼저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 쓰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걔네들 초반에 PC용 사이트가 없었어요. 일단 모바일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PC 사이트 만들었어요. 그마저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PC용 사이트 끝까지 안 만들고 버티는 데도 있어요. 모바일 사이트를 그대로 PC에 노출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어딜 봐서 PC용 사이트야.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얘네들도 PC 사이트 그냥 버린다고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자, 이거는 한 선택자 안에서 이렇게 특정 속성들만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아예 이 선택자 전체를 적용하는 것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SM 작은 폰 사이즈에서는 넓이를 100%, 테두리 색상을 까만색으로 넣어라. 그러면 작은 데서는 테두리가 핑크인데 여기 애프터 모바일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SM부터는 요게 적용되는 거야. SM까지 커지면 까만색으로 바뀌었죠? 이건 태블릿 세로 모드라고요. 컨텐트 박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작업하기 좋게 제가 다 템플릿 만들어주는 거예요. include MD. 여기에는 넓이는 브레이크 포인트 미디엄 요 값을 갖고 왔고, 테두리 색상 초록색, 얘는 태블릿 랜드스케이프. 여기서 MD까지 커지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자, 지금부터 태블릿 가로 모드. 그 밑에 엑셀. 자, 위드스는 브레이크 포인트 라지, 보더 컬러 오렌지, 애프터 컨텐츠는 랩탑. 여기서 더 커져서 오렌지색이 되면은, 자, 이게 지금 보면 넓이를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 미디엄으로 박았잖아요. 이게 보면은 브레이크 포인트 미디엄 768픽셀을 고정해버렸어요. 태블릿부터는 더 커지면 이렇게 고정 사이즈고, 작아지면 이제 위드스 100%인 거지. 더 커지면 랩탑. 마지막으로 데스크탑 LG. 엑스트라 LG. 얘는 테두리 파란색 랩탑, 데스크탑. 글자가 데스크탑 모드로 바뀔 겁니다. 이게 넓이를 잡을 때 굉장히 큰 디바이스들은요, 해상도가 되게 크잖아요. 이거를 웹페이지가 계속 따라가면서 커질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고정 사이즈를 잡아놓고, 모니터가 크건 말건 양쪽에 옆에 허옇게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 파란색 테두리가 지금 고정 색깔인데, 보면은 브라우저가 조금 작아져도 파란색 사이즈 안 바뀌잖아요. 고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랩탑에서도 해상도가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고정이에요.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워낙 좁으니까 그냥 100%로 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자, 얘네도 보면은 제가 이거 브라우저 확대해놨는데 이게 100%예요. 자, 지금 여기 강의실 컴퓨터 기준으로 보면 옆에 하얀색이 얼마 안 남아있죠? 이만큼 남아있네요. 그쵸? 집에서 데스크탑 모니터 혹시 엄청 큰 거 쓰시는 분 계신가요? 학원 컴퓨터보다 큰가요? 혹시 모니터가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러면 학원 모니터보다 더 큰 모니터로 네이버 본 경험이 있다. 없어요. 그 학원 컴퓨터보다 훨씬 큰 모니터로 네이버를 보면은 네이버 양쪽이 되게 많이 남아요. 엄청 큰 모니터로 보면 네이버가 거의 이렇게 보여요. 이게 눈이 아플 지경인데, 내 모니터 좋아서 그래. 그럼 뿌듯하면서 본다니까요. 저도 집에 이만큼 남아서 저는 네이버 200% 확대해놓고 봐요. 여러분도 내 나이 돼봐. 노안와서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에서는 이거를 PC용 사이트는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정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놔요. m.naver.com은 모바일 네이버입니다. 이것도 100%로 갑시다. 자, 지금 넓이가 이렇게죠? 이거는 최소 태블릿 이상을 위해서 만든 페이지일 거 아니에요. 태블릿도 가로 모드에서 이렇게 고정 사이즈로 가요. 근데 세로 모드로 되면은 일단은 배치부터 다시 하고, 자, 사이즈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죠?
세로 태블릿부터는 그렇게 여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퍼센테이지로 잡아요. 가로 태블릿까지는 그냥 고정 사이즈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짤없지. 그냥 무조건 가로 100%지. 그 규칙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형을 만들 때 미디어 퀄이라는 거는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요거를 기본 템플릿 잡아서 쓰시면은 아마 꽤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템플릿 만드느라고 저도 나름 고심을 많이 쏟아부은 거라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일단은 휴식 시간을 좀 가질게요. 저는 사실 이거 설명하고 실습까지 1시간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 예제로 설명만 2시간 가까이 하네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실습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요거 SCSS부터 지나간 다음에 요 페이지 일단은 CSS만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디자인이 화려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런 페이지 이것도 그냥 기본형 페이지예요. 그리고 요 페이지 요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범위 안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를 공부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동작을 부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뭐가 나왔다 이런 건 무조건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실전 페이지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끝난 다음에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림 움직이죠. 이런 것도 자바스크립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그럴싸한 결과물은 한 달 정도는 같이 공부를 더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SCSS 다음에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심플한 것들 그냥 공부하는 것 같이 정리하자는 취지로 잠깐 좀 해볼 거예요. 그게 이번 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 들어가는 게 목표고요. 이 얘기 지금 왜 하냐면은 여태까지 예제들이 아무래도 원리 설명하는 것보다 보니까 제 성향 자체가 예제들은 비주얼을 좀 화려하게 안 가져가요. 쓸데없는 내용 좀 빼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약간 한 달이나 공부했는데 아직 그럴싸한 게 안 나오니까 약간 욕구불만 같은 게 좀 쌓였을 거야. 단어가 적절한가? 그래서 우리 전체 수업을 위해서 요 정도의 최소한 요 정도의 퀄리티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중간쯤에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한 요 정도부터 슬슬 시작을 이제 해 나가자고요. 아까 기성 페이지들은 뭐 말 안 해서 어디서 갖고 온 건지 뻔히 알 거고, 그 다음에 요런 페이지는 W3C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이라고 했죠. 얘네가 이제 웹 표준을 정의하는 단체인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그 CSS 매뉴얼 사이트 같은 데가 있어요. 다 영어라서 좀 문제지.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각종 기능들 이렇게 예제 나온 거 있는데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기본 사이트 유형들이 좀 있어요. 이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선정해서 이 정도는 지금 난이도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얘네들도 CSS, 자바스크립트 다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몇 가지는 지금 수준에서 가능하겠다 싶은 것들 제가 선정해서 SCSS로 재해석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건 다 CSS로만 돼 있고. 자, 9시까지 일단 쉬세요. 일단 쉬시고 그 다음에 요거 실습 진행하는데 제가 봐서는 실습이 한 9시 3, 40분쯤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진도 나기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하니까 일단은 요거 실습 좀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데만 집중합시다. 자, 남은 시간 실습하겠습니다. 자, 아직 뭐 실습이 진행 중이신 분도 있고 뭐 개별적으로 이제 속도 차이가 좀 나는데 오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늘 진행은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같이 코딩하면서 페이지를 좀 작업을 해보는 그런 일반적인 코딩 수업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작업을 직접 해보는 그 일종의 종합 실전이 될 테니까 그 전에 여태까지 수업 내용들 각자 한번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실습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 남으신 분들은 끝날 때까지 10분 남았으니까 조금 더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인사는 미리 합시다. 수고하셨어요.